10만 년. 지금 핀란드 지하에 묻어두는 물질이 안전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만 년입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는 30만 년이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고작 5,500년 전부터죠. 무려 29만 5천 년 동안 인류는 단 하나의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숫자들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만 년 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여기는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전달하는가? 경고판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가 5,500년 전 것입니다. 그마저도 전문가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해독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남기는 경고를 10만 년 후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돌도끼를 쓰던 구석기 인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결과의 규모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 핵 폐기물이 나옵니다. 대량의 방사능을 품은 폐기물이죠. 직접 노출되면 며칠 안에 죽습니다. 문제는 이 폐기물이 안전해지기까지 10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핵 폐기물은 수십 년 만에 방사능의 99%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은 1% 미만의 찌꺼기는 수만 년 동안 유지되고 이마저 인간에겐 치사량이죠. 그렇다면 원전을 그냥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원자력은 같은 면적에서 태양광의 수백 배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탄소도 거의 배출하지 않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스마트 시티까지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원전 하나를 멈추면 전기요금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치솟고 지구의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던 나라들이 하나둘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전이 나쁜 선택이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쓰는 거죠. 전 세계 31개국에서 400기 이상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폐기물은 43만 톤. 이마저 매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폐기물 대부분에는 아직 연구 보관 장소조차 없습니다. 2000년 핀란드가 처음으로 그 장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온칼로, 핀란드어로 작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서해안 올킬루오토 섬, 지하 430m, 화강암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자국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 안에 봉인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구리 캡슐에 폐기물을 넣고 로봇이 그 캡슐을 터널 끝 구덩이에 눕히고 밀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쌓은 후 2120년에 입구를 막을 겁니다.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영구 핵 폐기물 저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10만 년 후의 사람들에게 여기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1981년 미국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비슷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리학자, 언어학자, 기호학자, 심지어 SF 소설가까지 모인 자리였죠. 뉴멕시코 사막 지하에 묻어둔 핵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만년 후 사람들이 거기를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고를 설계하라 라는 회의 안건이었죠. 첫 번째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언어를 쓰면 안 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어는 5,500년 전 문자입니다. 19세기에 이것을 해독하는데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매달렸죠. 이집트 상형 문자는 16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1400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어떤 언어든 1000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형태로 전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제안은 사막 바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가시들이 솟아오르는 지형을 만듭니다. 어딜 봐도 뾰족한 것들이 나를 향해 있는 풍경. 말 한마디 없어도 본능적으로 다가가기 싫어집니다. 두 번째 제안. 미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 표현을 가져오는 겁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얼굴. 이걸 경고 표지로 새겨 넣으면 언어를 몰라도 감정은 전달된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경고문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명예로운 장소가 아니다. 여기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것은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다. 이 문구를 7개 언어로 20톤짜리 화강암 비석에 새기는 방법이었죠. 언어학자 토마스 세베옥은 그 구조물들도 만년을 못 버틴다 라고 발언하며 원자 사재단이란 것을 제시했습니다. 가톨릭 교황청은 2000년 동안 교리를 전달해왔습니다. 언어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지만 조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이어졌죠. 같은 방식으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물리학자, 인류학자, 언어학자로 구성된 사제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핵 폐기물 근처에 가면 재앙이 온다는 신화를 유지합니다. 핵 위험을 종교 교리처럼 각인시키자는 거였죠. 또 다른 제안도 있었습니다. 레이캣,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인간 곁에 있었습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방사선에 닿으면 피부색이 바뀌는 고양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고양이 색이 바뀌면 위험하다는 신화를 동화, 노래, 속담에 심어두는 겁니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한 경고도 살아있게 되는 방식이었죠. 생물학자 스타니슬라프 램은 식물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방사선 정보를 식물의 DNA 안에 코딩해서 핵 폐기물 근처에 심고 그 식물이 전하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언어가 없어도 경고가 전달된다는 거였습니다. 인류가 내놓은 최선의 경고 방법이 신화와 유전공학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죠. 경고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역사가 이미 실험해봤던 겁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규모 9.0 지진과 함께 이어진 쓰나미가 해안선을 쓸어버렸습니다. 이 대재앙은 18,000명이라는 사망자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쓰나미에도 아네요시라는 마을은 피해 없이 전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1933년에 세워진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집을 짓지 마라. 고지대의 삶이 자손의 평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을 지켰습니다. 2011년 쓰나미가 멈춘 지점은 그 비석에서 불과 90m 아래였습니다. 그 덕분에 12가구 전부 살아남았죠. 일본 해안선에 이런 비석이 6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어떤 건 60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2011년에 무너진 마을들에도 비석이 있었지만 당시 집들은 이 비석 아래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재난 연구자 이마무라 후미히코는 기억이 사라지는데 3세대면 충분하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자녀에게, 자녀가 손자에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엔 기억이 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쓰나미 경고는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워졌습니다. 핵 폐기물 경고가 버텨야 하는 시간은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전 인류는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것은 10,000년 전이죠. 인류의 첫 문명은 5,000년 전입니다. 만약 돌도끼를 쓰던 구석기 인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경고 자체가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들에는 침입자를 향한 끔찍한 저주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참하게 독을 당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강력한 경고가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해 도리어 여기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유혹의 신호로 뒤집혀버린 겁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가시 구조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1만 년 후 고고학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겠죠. 학자들 안에서도 이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온칼로의 최종 결정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2120년 봉인 이후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눈에 띄는 구조물도, 경고판도, 비석도 없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전략이죠. 경고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핵 폐기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온칼로를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전기를 쓴 사람들도 살아있죠. 하지만 10만 년 후 그 결과를 받을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투표도, 소송도, 반대 의견도 할 수 없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수십 년 단위로 설계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주기는 4년에서 5년, 정책 계획은 길어야 수십 년, 10만 년짜리 결과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겐 이 구조가 낯설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지금 배출하는 탄소의 결과가 본격화되는 건 수십 년, 수백 년 후입니다. 그 결과를 받을 세대는 지금 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국가 부채, 지금 빌리는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다음 세대죠. 그 세대는 지금 예산을 짜는 회의실에 없습니다. 연금, 지금 구조로 가면 40년 후에 파탄 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0년 후에 그걸 충당하게 될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 다수가 아닙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고 결과를 받는 사람에게는 없죠. 하지만 이 굴레를 끊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구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2120년, 온칼로의 마지막 터널이 막힙니다. 크레인이 거두어지고 입구가 콘크리트로 메워집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그리고 10만 년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습니다.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책임을 진 사람이 없죠. 사고라고 하기에는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무지라고 하기에는 위험을 알면서 결정한 겁니다. 인류 최고의 언어학자와 철학자들이 모여 10만 년짜리 경고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답이 신화와 유전공학이었죠. 우리는 10만 년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만 년짜리 결과를 만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결과의 규모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감기를 알았고 위험을 알았으며 시간 규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도 이 결정을 바꾸지 못했죠. 우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내린 건지, 그 경계를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지. 온칼로는 10만 년 후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있을 겁니다.